네, 글로벌 미팅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리가 좀 허전한데요. 네. 이혜은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저희 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그리고 특징주 그리고 외신 헤드라인까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증시가 연휴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대단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경신하는 모습이었죠. 맞아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대례 폭등 영향으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흐름 한번 핀배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M7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45% 소폭 상승했고요. 애플의 경우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0.6% 하락했죠. 애플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관련 이슈들 조금 있나 살펴봤는데요. 애플의 애플과 포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애플카를 포기를 했고요. 그 대신에 AI 쪽에 집중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많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아이폰을 또다시 이례적으로 할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에서는 잘 안 팔리는구나. 그리고 화웨이에 밀려서 이렇게까지라도 아이폰을 판매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엔비디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4%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만 3.8%가량, 4%가량 올랐고요. 올해 초 기준으로는 65%나 급등을 했습니다. AI 반도체주들의 강함이 이날 좀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 주가는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2%가량 하락했고요. 지난번에 제미나이 오류 이슈가 크게 번진 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CEO에 대한 사퇴 요구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는 2.5%가량 그리고 넷플릭스는 2.7%가량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섹터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하루였는데요. 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델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3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차트만 봐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확 튀어오르는 모습 볼 수가 있죠. 다른 AI 반도체주들도 이에 따라서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이 7% 넘게 올랐고요. AMD가 5% 그리고 퀄컴이 3%대 엔비디아도 4%가량 올랐습니다. 델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돈다라면서 AI 쪽 시장에서의 자신감 역시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그 밑에 지역 은행주들 보시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26%나 폭락했기 때문이죠. 중대한 약점이 포착이 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CEO를 갑작스럽게 교체를 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은행만의 문제다라면서 다른 은행들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 은행주들의 주가 역시 이날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의 경우 보잉이 인수를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15%가량 급등을 했죠. 보잉은 2%가량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쪽도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쪽 보시면요. 일라이릴리 최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이날은 3.7%가량 오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는 사이버 공격 소식에 1%가량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4개월 내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배럴당 80달러까지 올라섰죠. 이 때문에 에너지 섹터 내 종목들도요. 유가 강세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ETF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컸죠.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올랐는데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는 4.59%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SOXL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13% 가까이 올랐고요. 그 반대를 추종하는 SOXS 12.6% 급락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추종하는 XBI도 이날 3%대 급등했고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80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국제유가를 추종하는 USO가 2%가량, 그리고 에너지 섹터를 추종하는 XLE 1%가량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ETF별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연휴 동안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뉴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셧다운과 관련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도 다행이었고요.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에 가장 주요한 경제 지표였던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나스닥 지수, 이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아주 눈에 띄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델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크로치입니다.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국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에 가장 또 중요한 이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미국 예산안의 임시 가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케러츠에 따르면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단기 예산안을 찬성 320표, 반대 9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이미 3차례 시한부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하면서 계속 협상해 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의 양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단기 처방이지 장기적인 해법은 아니라며 앞으로 의회는 할 일을 해서 미국 국민을 위한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간밤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가 또다시 도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셧다운 위기 재차 봉합이라고 주말 사이에 나왔지만 간밤에는 이 부채 한도, 부채가 32조에서 33조까지 늘어나기에는 8개월가량이 걸렸다면 문제는 이 속도다. 부채,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나면 앞으로 무디스나 앞으로 이런 미국에서의 하락, 신용등급 하락,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2.4%가 맞냐? 3.1%가 맞냐? 네, 3.1%는 CPI였고요. 아마 이 CPI 3.1% 발표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지? 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번에 다행히 2.4% 미국의 소비 지출 2.4%가 나오면서 다행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덜어졌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상무부는 1월에 근원 PCE가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9%보다 낮고 시장의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2021년 3월 2.2% 상승 이후 약 3년 내 최저치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상품을 포함한 헤드라인 PC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습니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연준 목표치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빠르면 6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PI에 대한 불안감을 이번에 PCE가 다시 낮춰줬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PCE 개인 소비 지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소식입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핫한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시간 외에서 급등 흐름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헤드라인을 살펴본다면 905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2년 만에 주가가 25배나 뛰어 올랐는데요. S&P 500에 편입한 인공지능 신스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하나인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S&P 500 지수의 편입은 AI 열풍으로 최근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인데요. 2년 만에 25배가 폭등했습니다. 주가는 200% 이상 급등하며 시가총액도 $500 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AI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구동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낮춰주는 액체 냉각 시스템은 차세대 AI를 위한 필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P 500 편입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밝혀진 이후에 시간외에서 13%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역시 S&P 500 편입의 효과를 톡톡히 냈습니다. 다음은 델 컴퓨터인데요.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가 정규장에서 30% 넘는 폭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시장은 AI 열풍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델 컴퓨터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좋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3월에 이 종목과 강세장 파도를 타라라면서 그 안에서 델 컴퓨터를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뒀습니다. 델은 2013년 기업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2018년 재상장했는데 당시 시가총액은 $160억 수준이었습니다. 델 주가 폭등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 바탕이 됐습니다. 델은 AI 최적화된 서버가 $49억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준입니다. 웰스파고에서는 델의 목표 주가를 $140까지 보고 있습니다. $124 선에서의 마감 상황을 보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고요. 비중 확대, 특히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최고의 추천주 탑픽으로 선정하고 $100에서 $135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델 주가의 장중 52주 신고가,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서 AI 열풍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비트 여기까지입니다.